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아이덴티티 서비스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오현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서 사회자분이 엄청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달리는 자동차의 잠금장치 교체하기, 인증 시스템의 중앙화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왜 인증 시스템을 중앙화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그 목차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저희가 왜 인증 시스템을 교체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 어떤 신규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 및 사례 공유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인증 시스템을 교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당근은 최근 몇 년간 제2곡선을 그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당근 내 많은 서비스들에서 이런 빠른 성장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팀 또한 그런 성장통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사용자 그리고 트래픽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도마 위로 오르게 됩니다. 바로 보안과 성능인데요.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 문제인데요. 저희 당근 기존 인증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증 토큰이 발급이 됩니다. 이 인증 토큰은 로그아웃을 해야만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근의 유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바꾸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만료 기간이 거의 없는 반영구적인 토큰이었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 한 번이라도 탈취를 당하게 되면 보안적으로 그 위험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음은 성능 문제인데요. 이렇게 발급된 인증 토큰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DB에 이 토큰을 직접적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검증이 필요할 때마다 DB 조회가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또 증가하는 사용자로 인해서 그런 검증을 위한 DB 조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규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신규 인증 시스템의 개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반영구적인 토큰 수명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 다음으로는 트래픽 증가로 인한 DB 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엄청 복잡한 해결책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제이슨 웹 토큰, JWT로 구성된 토큰 페어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는 이 두 기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먼저 JWT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위변조 검증을 위해서 서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JWT 토큰을 사용해서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봤고 그리고 또 짧은 수명의 XS 토큰 그리고 긴 수명의 리프레시 토큰 이 두 토큰을 조합한 토큰 페어를 사용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JWT 토큰 페어를 사용하면 앞선 그 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존 인증 시스템에서 교체를 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기존 인증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근마켓 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존 인증 토큰이 클라이언트로 발급되는데요. 이렇게 발급된 인증 토큰을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다가 로그인 이후 호출하는 모든 서비스들의 API를 호출할 때 이 토큰을 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큰을 전달받은 각각의 서비스들은 다시 토큰을 검증하고 유저를 식별하기 위해서 인증 서비스를 호출하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 이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그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건데요. 당근 내에는 기본적으로 수십 개의 팀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또 각각의 언어로 미들웨어 형태의 인증 로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증 로직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수십 개의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수정을 요청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추후에 인증 관련 추가 개발이 필요할 때 그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문제를 중요한 기술 부채라고 판단을 하고 이 기술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인증 로직 하나를 만든 뒤에 각각의 서비스 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증 미들웨어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중앙화를 할 건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근의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MSA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와 이스티오라고 하는 두 기술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버린 쿠버네티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스티오에 대해서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비스 메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코드 수정 없이 중앙에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이 중앙에 호스트 가에 대한 요청은 서비스 C로 가라 라고 하는 라우팅 설정이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A와 B가 호스트 가를 호출하게 되면 이 요청들은 서비스 C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요청들을 서비스 C가 아니라 서비스 D로 가게 변경을 하고 싶으면 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로직 수정 없이 중앙에 있는 이 라우팅 규칙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스위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스티오의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스티오를 설치하게 되면 이스티오-D라고 하는 이스티오의 컨트롤러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티오-D는 각각의 팟에다가 이스티오 프록시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팟에는 원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랑 그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는 다시 이스티오 D로부터 라우팅 설정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라우팅 설정을 통해서 특정 팟으로 들어가는 요청에 대해서 이 이스티오 프록시가 다른 팟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팟에서 나오는 요청도 또 다른 팟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입니다.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요청에 대해서 인증을 대리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allow deny 규칙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과 같은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 설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설정 중에 호스트, 패스, 그리고 그에 대한 액션 설정이 존재하는데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myservice.com 호스트로 들어온 요청 중에서 패스가 API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을 allow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볼 건데 먼저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청을 이스티오 프록시에서 제일 먼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티오 프록시는 앞서 설정된 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의 인증 규칙을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청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와 API 경로 규칙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allow 액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요청이 전달이 돼요. 이제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경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증 규칙을 먼저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로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청은 allow 되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로 최종적으로 바로 인증 실패 응답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간단한 그 allow, deny 규칙 이외에도 custom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설정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custom 설정과 함께 특정 서비스의 이름을 명시해 주게 되면 특정 팟으로 들어오는 그 요청을 이스티오 프록시가 앞서 명시한 그 서비스로 요청 전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는 그 이스티오 프록시가 전달해준 요청 전문을 보고 인증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 응답을 반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저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유저 아이디라든지 닉네임 같은 추가적인 메타 정보들도 커스텀 헤더로서 같이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작을 하는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인증 로직 중앙화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증 시스템의 모습은 먼저 그 보안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WT 토큰 페어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파편화된 인증 로직들을 중앙화하기 위해서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신규 인증 시스템을 어떻게 무중단으로 교체하고 또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신규 토큰, 그러니까 JWT와 토큰 페어를 저장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로 넘어가서 실제로 그 중앙화된 인증 로직을 구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레벨에서 모두 준비가 완료가 되면 실제로 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인증 로직들을 전부 수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수정을 다 한 뒤에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인증 로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도 기존 토큰을 제거하는 걸로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작업을 다 했을 때 최종적인 시스템의 모습을 보면 당근마켓 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신규 토큰, 그러니까 JWT 토큰 페어를 백엔드로 보내주고요. 백엔드에서는 그 토큰을 인증 서비스에서 제일 먼저 받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 서비스에서는 이거를 먼저 인증을 해본 뒤에 그 인증 결과를 각각의 서비스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에서부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클라이언트는 제일 먼저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기존 토큰을 저장받아 오고요. 이렇게 저장한 토큰을 다시 다른 서비스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백엔드에서 기존 토큰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토큰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인증 서비스에서 신규 토큰을 새로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걸 저장 그리고 또 전달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또 XS 토큰은 만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토큰이 만료됐을 때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갱신하는 로직도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되면 기존 토큰만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과 기존 토큰, 신규 토큰 둘 다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 두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새로운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롤아웃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 새로운 버전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버전 모두 정상적으로 핸들링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인증 로직 중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앙화된 인증 로직에서는 기존 토큰만 있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두 토큰이 모두 존재하는 이 두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모두 핸들링 해줘야 됐어요. 근데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인증 규칙으로는 이런 복잡한 인증 규칙을 구현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설명했던 그 커스텀 설정을 이용해서 중앙인증 어플리케이션 인보이어스라는 걸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보이어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예시를 볼 건데요. 제일 먼저 기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요청을 이스티오 프록시에서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티오 프록시는 그 앞서 설정했던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의 커스텀 설정에 따라서 인보이어스로 그 요청을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보이어스가 이 요청이 실제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왔는지 판단을 한 뒤에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API의 결과와 함께 유저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유저 ID 커스텀 헤더를 같이 이스티오 프록시로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이스티오 프록시는 이 요청을 그 정보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요청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로 바로 인증 실패 응답을 내리게 됩니다. 신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데요. 먼저 이스티오 프록시가 이 요청을 제일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인보이어스가 그 요청을 전달받아서 이번에는 신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신규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API 호출 결과와 함께 커스텀 헤더,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저 ID 헤더를 같이 이스티오 프록시로 보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티오 프록시는 이 응답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요청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로 인증 실패 응답을 바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외부에 인보이어스라고 하는 중앙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증 로직 중앙화 작업을 완전히 준비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각 서비스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있는 인증 로직을 수정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먼저 각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은 마이그레이션 관점으로 인증 로직이 존재하는 인증 미들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핸들러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 미들웨어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에 대한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 인증 미들웨어를 최종적으로는 걷어내야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로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인보이어스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요청에 커스텀 헤더가 없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 아이디 그래서 그때는 이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는 기존의 동작 방식대로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적용이 돼서 인보이어스가 넘겨주는 커스텀 유저 아이디 헤더가 있을 때에는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요청을 어플리케이션 핸들러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인증 토큰 마이그레이션 준비를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저희는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신규 토큰을 저장하는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보이어스라고 하는 중앙인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인보이어스가 건네준 커스텀 헤더를 사용할 준비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해주게 되면 실제로 모든 요청들이 인보이어스로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두 클라이언트 버전 모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들을 제일 먼저 이스티어 프록시가 받게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청들은 인보이어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가 이 요청을 제일 먼저 핸들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보이어스가 넘겨준 유저 아이디 커스텀 헤더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줍니다. 즉 기존 동작 방식 그대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적용이 되었을 때의 흐름을 한번 볼 건데요. 제일 먼저 기존 클라이언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스티어 프록시가 그 요청을 제일 먼저 받고요. 이번에는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의 커스텀 설정에 따라서 요청이 인보이어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인보이어스는 이 요청이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왔는지 판단을 한 뒤에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API 호출 결과와 함께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저 아이디 커스텀 헤더를 이스티어 프록시로 바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이스티어 프록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요청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보이어스가 넘겨준 유저 아이디 커스텀 헤더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는 기존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어플리케이션 핸들러로 요청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 클라이언트의 케이스도 한번 볼 건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티어 프록시가 이 요청을 제일 먼저 받고 또 마찬가지로 인보이어스로 그 요청을 바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신규 토큰 인증 API를 호출해 주고요. 그리고 그 결과와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저 아이디 헤더를 같이 이스티어 프록시로 전달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요청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핸들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요청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핸들러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는 필요 없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마이그레이션 미들웨어를 걷어내는 걸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작업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기존 인증 로직을 제거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이제 백엔드에서는 더 이상 이 기존 토큰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도 더 이상 이 토큰을 서버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기존 토큰을 제거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총 2번의 배포를 했고 2번의 클라이언트 배포를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존 토큰만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 그리고 기존 토큰과 신규 토큰 모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 마지막으로 신규 토큰만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 총 3버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용자들의 버전별 점유율을 보고 그 점유율이 낮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기존 토큰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두 토큰이 모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버전을 제거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당근마켓 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토큰을 각각의 서비스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토큰을 받은 서비스들은 다시 각각 인증 서비스를 호출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인증 로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는 이 각각의 서비스 팀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증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직접 이 인증 실패에 대한 핸들링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증 실패 응답이 모두 다른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로그와 지표가 오염이 되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클라이언트는 요청 정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서버로 보내주는데요. 이 메타 정보를 받은 각각의 서비스들은 인증 서비스로 그런 메타 정보들을 전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서비스에서는 여기 이 정보들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구조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신규 토큰을 백엔드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인증 서비스가 이 토큰을 제일 먼저 받아서 각각의 서비스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저희는 인증 로직 수정이 필요할 때 인증 서비스 하나만 수정을 해도 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인증에 실패한 트래픽은 서비스로 전달하지 않고 바로 클라이언트로 실패 응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그 각각의 서비스들은 인증 실패에 대한 핸들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고, 그리고 또 로그나 지표의 오염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인증 서비스에서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여러 가지 앱의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OS의 정보라든지 그런 메타 정보들을 바로 인증 서비스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정보를 중심으로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에서 얼마나 인증 요청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이 실패하고 있는지 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가시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서비스를 이렇게 좀 순조롭게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여러 사례들 중에서 좀 재밌었던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라우팅 설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인데, 먼저 서비스 A 그리고 B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A는 호스트 A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B는 호스트 B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서비스 B는 호스트 A로 들어오는 특정 API만 따로 가로채서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서비스 B는 호스트 A에 대한 특정 API 그리고 호스트 B에 대한 모든 API를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 B에 대해서 대리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보게 되면 두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호스트 A의 특정 트래픽을 대리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이고,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호스트 B의 모든 API를 대리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설정을 배포했을 때에는 호스트 B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핸들링을 했는데 호스트 A로 들어오는 그 특정 API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리 인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찾아봤는데 찾아본 결과 네임스페이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서비스 A는 호스트 A에 대한 트래픽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임스페이스 A로 들어오는 호스트 A 트래픽을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서비스 B는 네임스페이스 B의 호스트 B 요청을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설정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보셨을 텐데요.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는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해줘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앞선 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에 네임스페이스를 B로 명시해뒀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설정 때문에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네임스페이스 B로 들어오는 호스트 A의 특정 API를 대리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의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는 네임스페이스를 A로 바꾸고, 그리고 첫 번째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는 기존의 네임스페이스와 두 번째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만들게 되었고, 첫 번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 A의 호스트 A의 특정 트래픽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리 인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를 이용해서 호스트 B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리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 복잡한 라우팅 설정,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SSR 첫 번째 페이지 로딩 문제라든지 한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여러 서비스들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 사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컨텍스트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달리는 자동차의 잠금 장치 교체하기, 인증 시스템의 중앙화 발표였고요. 저는 당근 아이덴티티 서비스 팀의 오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